그러니까 엄청난 기회는 보통 어느 때 오죠? 엄청난 기회는 엄청난 폭락 뒤에 옵니다.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겁니다. 네. 조금만 더 지나면 아마 훨씬 더 좋은 기회들이 아마 많이 올 겁니다. 네. 그 네 가지 지표는 일단은 매매 전세 수급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수급 데이터 같은 경우는 주간 데이터인데 그렇게 굉장히 발빠르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두 번째가 거래량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는다는 얘기는 시장에 그래도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누군가는 사기 때문에 거래량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거래량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거래량이 수급도 안 좋아지고 있지만 거래량도 다시 줄어들고 있어요. 매매 전세 둘 다. 그나마 전세는 좀 낫지만 매매는 작년에 폭락 오기 전에 딱 폭락 시작될 때의 상황만큼 지금 안 좋아졌어요. 매매 수급이나 거래량 데이터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금리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시장의 향방을 알 수 있어요. 횡보를 할 거냐,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이걸 알 수 있는 데이터고, 세 번째랑 네 번째 데이터는 급락이 올 거냐, 완만한 하락이 올 거냐를 알 수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세 번째랑 네 번째 데이터는 뭐냐면, 그나마 이제 지금 세 번째랑 네 번째 데이터는 좋아지고 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를 나타낼 수 있는 10년물 국채 금리 미국. 근데 요게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최근 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살짝 지금 뭔가 인플레이션이 좀 진전되는 기미는 있지만 그렇다고 당장 금리 인하를 불러올 정도는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지금 조금 이 데이터가 좋아졌고, 환율이 이제 얼마 전에 1360원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또다시 1470원 넘고 1400원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다시 1400원이 넘어가는 일이 생기면 급락이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한 바가 있는데, 다행히 환율이 또 진정이 돼가지고 1300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당장 급락이 올 것 같진 않다. 하지만 이 수급 데이터랑 거래량 데이터를 봤을 때 이미 시장의 2차 반등 끝났고 시장의 에너지는 다시 하락으로 기울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회는 보통 어느 때 오죠? 엄청난 기회는 엄청난 폭락 뒤에 옵니다. 그러니까 기회라는 거는 모든 투자의 고수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 이게 투자의 기본이고 모든 고수분들이 얘기하시는 공통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전히 비싸요. 근데 여기서 2차 하락이 다시 오잖아요. 아마 이게 저는 이 하락이 한 내년 가을 연말이나 한 내후년 25년 정도 오면 어느 정도 진정이 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말은 뭐냐면 정말로 작게는 10에서 20%,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이미 한 무릎까지 떨어진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죠, 발바닥까지 떨어진 지역도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일부 지역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아마 충격이 와도 아주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 10에서 20% 빠질 수 있고, 근데 거품이 좀 심하죠. 특히 서울 같은데. 서울 거품이 진짜 심하거든요. 근데 이런 데는 심하면 30에서 40% 하락할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한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은 엄청난 기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기회를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항상 경매를 얘기하거든요. 투자에서 기본은 가장 핵심은 싸게 사는 건데, 금매도 싸게 살 수 있지만 경매로 사면은 시중 가격보다 10에서 많게는 20% 더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싼데 더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경매 물건이 늘고 있을까요? 줄고 있을까요? 이거를 데이터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 이제 리치고 이제 경매에 들어가면 여기 이제 매각 통계가 있거든요. 자, 이걸 20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경기가 제일 좋다라고 하는 서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의 요게 지금 경매 건수예요. 어떻죠? 경매가 많이 늘었을 때가 지난 20년 동안 2004년, 5년에 경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이때 카드 사태 이후로. 자, 그 다음이 또 언제냐면 2012, 13년입니다. 한참 부동산 시장 서울 너무 안 좋을 때. 이때가 2013년 10월 달 기준으로 2,000건이 조금 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부동산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경매 물건이 다시 줄어들고 500건 밑으로 계속 거의 유지를 하다가 이게 이제 22년부터 다시 증가를 해서
지금 최근에 몇 건이냐? 다시 2,000건이 넘어섰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슨 뭐 위기가 터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 올라가는 경매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시면 어때요? 지금 8년, 9년, 10년, 11년보다 훨씬 더 가팔라요. 아니 지금 무슨 서브프라임 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경매 물건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매 물건은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경매 물건이 이렇게 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코로나 시기에 2020년과 21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샀거든요. 특히 2030 세대분들이. 그래서 그때 금리가 또 너무 쌌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끌어다가 사도 내가 한 달에 지불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거기다 부동산 가격 떨어지죠.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이런 것들이 경매 물건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자, 경매가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낙찰을 잘 받아가요, 사람이. 100채가 나오는데 50채를 경매로 사람들이 가져가요. 그럼 부동산 시장에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좋은 거죠. 그만큼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걸 사갈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경매 건수는 이렇게 증가하는데요. 낙찰률이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자, 가장 이때 2004년, 5년,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 이때가 경매 물건이 가장 많이 늘었을 때인데 이때의 낙찰률이 어떻게 되냐? 자, 서울만 먼저 보면 제일 안 좋았을 때가 20%였어요. 2008년 10, 11, 12월 혹시 기억나세요? 뭐 난리 났죠. 막 주가 폭락에 뭐 막 부동산 막 난리 나고 분위기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 100채의 경매 물건이 나왔으면 몇 채가 낙찰이 됐는지 아세요? 분위기 진짜 안 좋았을 때. 그때 20% 낙찰됐습니다. 그러니까 100채가 나왔으면 그래도 20채 정도는 경매로 사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얘가 높았을 때는 언제냐면요. 얘가 매각률이 높았을 때는 2007년 같은 경우는요. 6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채가 경매로 나오면은 60채 넘게 경매로 사가는 거예요. 즉 시장이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얘가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은 10%, 20%가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언제부터 일어난 일이냐면 22년 9월 달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요. 20%를 넘지를 못해요. 낙찰률이. 그 얘기는 이런 현상이 지금 1년 이상째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경매로 100채가 나오잖아요. 그럼 5분의 1인 20채도 안 사간다라는 거예요. 왜 안 사갈까요? 왜 이렇게 안 사갈까요?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경매로 싸게 받아도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낙찰을 안 받아가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 감정가가 있는데, 자, 지금 경매로 나온 거는 감정을 언제 한 걸 걸까요? 1년이나 2년 전. 즉, 이 가격이 제일 고점일 때의 가격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감정가가 너무 높아. 그러니까 낙찰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죠. 자, 제가 완만한 하락보다는 급락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그 밑에는 또 뭐가 있냐. 이렇게 경매 물건은 서울 제일 좋다는 서울도 지금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데 낙찰이 안 돼요.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겁니다. 네. 제가 누굽니까? 부동산 데이터 왕 아닙니까? 네, 데이터로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아파트만 누르면 아파트만 나와요. 네, 아파트를 눌러볼게요. 자, 지금 아파트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23년 10월 달 기준으로 280건이에요. 물론 과거에 아파트가 많이 나왔을 때는요 700채가 넘었습니다. 아파트 경매 물건만. 근데 그때는 무슨 난리가 났었어요. 예를 들면 카드 사태가 났거나 아니면 금융위기가 터졌거나 뭔가 어떤 경제적으로 큰 뭔가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이벤트가 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있나요? 아직은 없어요. 뭐 지금 뭐 제2의 IMF가 온다, 뭐 부채 폭탄 터진다 이렇게 말들은 많지만 아직은 힘들지만 버티고 지금 어찌됐건 지금 무슨 사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보시면 아파트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계속 증가할 거다.
그리고 24년이나 늦어도 25년에는 다시 700채, 800채 이상의 아파트 경매 물건을 볼 수가 있을 거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도 이제 막 시작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근데 진짜 문제는 다른 시장입니다. 경매 물건이 느는 시장. 자, 지금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최근에 무슨 뭐 전세 사기니 그다음에 역전세니 이런 게 다 문제가 됐던 게 뭐죠? 빌라랑 오피스텔 시장이에요. 자, 근데 빌라랑 오피스텔 시장 왜 이런 일이 많았냐면요. 가격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이 안 된 거예요.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리치고가 됐건 뭐 다른 앱이 됐건 얼마든지 내가 아파트가 확인할 때가 있죠. 실거래가나 이런 것들을. 근데 오피스텔 있어요, 없어요? 빌라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국토교통 실거래가 가서 봐야 돼. 너무 힘들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데이터로 다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가격에 대한 투명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면 쉽게 얘기하면 호구가 안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해놨는데, 자, 이런 투명성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쪽에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자, 오피스텔 데이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이요, 지난 과거에 가장 높았을 때가요, 한 100건 정도 됐어요. 100건. 109건 정확하게 13년 6월 달에 시장 제일 안 좋았을 때 오피스텔 경매가 109건 나왔는데 지금 얼마냐? 180건이 넘어섰습니다. 오피스텔 경매가 역사상 지금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오피스텔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경매 건수가 나오고 있고요. 자, 연립 다세대를 또 보셔야 되는데 연립 다세대가 지금 카드 사태 났을 때 요때가 이제 2005년에 카드 사태 이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파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경매 물건으로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05년에 경매가 가장 많았는데 요때 빌라가 2,000건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 상황 안 좋을 때에도 얘가 한 500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연립 다세대 이쪽에 지금 경매 건수가 10월 달에 몇 건이 넘어섰냐? 거의 1,300건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2, 13년보다 지금 훨씬 더 안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지금 이거를 거들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아파트도 증가하고 있고 오피스텔, 연립다세대는 지금 난리 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든 투자 기회는 사람들이 좋다고 할 때 올까요? 아니면 시장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을 때 좋은 기회가 올까요? 안 좋아야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무서워서 못 사고 몰라서 못 사고. 근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로 이제는 할 수 있는 세상이 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제가 하셔라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경매도 다 데이터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경매 나온 이런 빌라나 다세대를 봐도 거기에 실거래가가 있습니다. 만들어 놨어요. 리치고 팀에서. 자, 여기서 경매로 들어가서 자, 여기서 지도로 한번 찾기를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다세대 빌라, 그 다음에 오피스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혹시 모르니까 매각이랑 종료된 물건들도 제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빌라가 지금 다세대 빌라가 9평짜리가 나오는 게 있는데요. 여기 이제 한번 유찰이 좀 됐고요.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감정가가 2억 6,800만 원이에요. 감정가가. 근데 얘가 지금 최저가가 얼마냐면 2억 1,44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억 1,440만 원의 최저 입찰이 시작돼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가격을 올리면 되는 건데 한 번 유찰됐고요. 자, 얘가 지금 이제 보시면 입지가 보시면 신도림역이랑 영등포역 사이에 있는데 신도림역에서 조금 더 가까워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걸어서 갈 수 있는 영등포 푸르지 아파트 바로 옆이라고 좀 볼 수가 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요 빌라 모습인데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죠.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은 상황인데 얘가 지금 가격이 얼마냐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빌라나 이런 가격 확인이 안 됐잖아요.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서 조금만 시세랑 입지 분석을 조금만 내려보시면 얘가 보니까 6층짜리고요. 옥탑도 있고 지하 1층부터 6층 여기까지가 다세대 오피스텔도 있고, 근데 딱 여기 보니까 여기에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가 4층이 2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21년 12월 달에. 그 다음에 얘가 19년 11월 달에도 2억 5천에 거래가 됐고요. 2020년 1월 달에 2억 7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마지노선이 2억 4천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지금 경매 지금 최저 입찰가가 2억 1,440만 원이니까 여기서 나는 지금 좀 불안하니까 여기서 조금 더 한 번 더 낙찰이 한 번 더 유찰되기를 기다렸다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2억 1,450만 원에 10만 원 더 써서, 그러면 지금 19년부터 지금 실거래가 제일 낮은 게 지금 아무리 싸게 거래가 돼도 2억 5천 원 2억 4천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2억 1,450만 원 정도 내가 낙찰을 혹시라도 받는다라면 한 3천만 원 가까이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 15% 가까이 싸게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는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바로 엄청난 기회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왜냐면 조금 더 이게 하락이 올 수도 있으니까. 다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또 보니까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영등포역하고 물레역 요 사이에 여기 위치 끝내주네. 왜냐면 영등포 시장역, 그 다음에 2호선 물레역, 그 다음에 1호선 영등포역, 어디라도 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바로 뒤에 있어요. 여기 있는 오피스텔이고, 얘가 지금 이름도 좋네. 센터럴 프루지오 시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얘가 지금 감정가가 2억 3천에 나왔습니다. 근데 최저가가 1억 8,400까지 됐는데 낙찰이 얼마에 됐냐? 2억 2천만 원에 됐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는 굳이 내가 현장 가서 가격 확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리치고 경매에다가 이거 시세 입지에 다 넣어놨거든요. 자, 이걸 보니까 지금 매매가 지금 실거래가가 얼마냐? 2020년에 싸게 됐을 때가 한 2억 초반, 2억 뭐 800, 700, 800, 2억 1000. 최고가가 2억 3천까지 갔다가 2억 4,500까지 갔네요. 2억 4,500. 그리고 최근에도 가격이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23년 11월 달에도 얼마에 거래가 됐냐? 2억 3,500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호가까지도 볼 수 있는데 오피스텔도 호가가 제일 낮은 호가가 2억 2천이에요. 자, 그러면 2억 2,500 정도 되는데 얘를 지금 2억 2천에 납발 받은 거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싸게 산 거래요. 어떻게 보면 최저 물건 대비해서는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썩 낙찰을 잘 받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저 같으면 조금 더 싸게 샀을 것 같아요. 금매보다는 싸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전세가 얼마인가를 보니까 여기 전세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지금 매물 나온 게 2억 1천이에요. 그리고 실거래가 최근에 된 게 얼마냐? 2억 700. 그 다음에 2억 2천.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문제예요. 뭐냐면 오피스텔 시장이나 빌라 다세대의 문제는 뭐냐면 매매가랑 전세가랑 너무 가까워요. 네, 이게 좀 살짝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찌됐건 그만큼 수요가 있는 거고, 여기가 이제 오피스텔이 17평짜리예요. 17평. 예. 네. 그러니까 17평 전용 면적은 한 9평 되는 거니까 나쁘지 않은데 2호선, 5호선, 1호선 어디라도 갈 수 있어. 근데 이거를 내가 2억 정도에 내가 낙찰 받을 수 있다? 그렇다라면은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조금만 더 지나면 아마 훨씬 더 좋은 기회들이 아마 많이 올 겁니다. 네. 일단 책부터 보십시오. 정말 최소한입니다. 경매 관련 책을 5권은 보세요. 그리고 어려운 경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무슨 뭐 유치권이니 지분이니 어려운 것, 좀 복잡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마시라, 제발. 일단 초보자분들은 쉬운 거부터 해라. 그래서 일단 경매 공부를 시작을 한다면 최소한 책을 5권은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경매 강의도 좀 들어보시고, 그렇게 좀 차분하게 최소한 6개월, 1년 정도는 준비를 하고 나서 좀 도전을 하시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저자님 뭐 많이 계시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 이현정 대표님.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한다. 엄청난 베스트셀러 저자이시고 또 경매업계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또 신뢰 있는 전문가로 검증이 되신 분이고요. 또 그 다음에 김태훈 대표님. 그래서 새벽 하늘이라는 또 필모로 활동도 하고 계시고, 또 이분은 나는 경매로 슈퍼 직장인이 되었다. 그래서 뭐 이분은 경매로 이제 경제적 자유를 좀 이루셔가지고 1년에 뭐 한 2달 정도는 하와이에 또 이렇게 가족들하고 가 계시고, 또 실력이나 인품적으로도 충분히 신뢰를 하실 만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책은 꼭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